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저는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24권 정도 썼고요. 번역을 한 30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저는 책 소개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 CEO, DBR, 교보 이런 데서 저는 책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업 강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1년에 한 200회 정도 하고 있고요. 한 15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기업의 CEO들, 이런 분들 이제 코칭, 내지는 직접 이제 이런 임원 평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력은 그거랑 전혀 거리가 있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서울공대 서울과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는 첫 직장 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정말 제가 학번이 7호 학번입니다.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제가 이제 올해는 제가 좀 환갑입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나요? 네. 저는 첫 직장 생활을 유성에서 했습니다. 유성구 그 당시에 대덕군 탄덕면 장동리 84번지가 제가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럭키화학연구소 주소입니다. 저는 여기서 LG화학에서 한 3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던 일은 이런 바닥재, 모노륨 같은 거 이런 거 개발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저는 84년대에는 저는 국비유학생으로 미국에 가서 저는 고분자 공학이라는 거로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린 폴리머 어디 계시죠? 그린 폴리머. 예. 제가 딱 저런 분하고 맞으면 저는 폴리머가 제 전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가 끝난 다음에는 저는 대우자동차죠. 지금 한국 GM.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한 8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우차에서 했던 일은 주로 원래는 R&D로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저는 생산 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저는 주로 도장 공장에서 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장 1부장, 도장 2부장, 품질 관리부장, 생산기술부장 이런 일을 했었고요. 저는 임원이 되면서는 저는 기획 담당 임원을 한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회사를 나와서 이런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년 정도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보다 난 건 거의 없는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책을 읽죠. 어쨌든 저는 15년 동안 책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한 10배 내지 한 20배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으니까 저는 어쨌든 책 읽는 양에 있어서는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얘기를 듣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간 촉이 발달한다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주특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도 이제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냥 누가 미래를 지도하는가라는 책으로 제가 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만 압축해서 강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년 후에 여러분들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항상 시간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 여러분들의 모습의 연장선상에 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미래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오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3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글쓰기, 세 번째는 운동. 저는 이 위에서 와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이겁니다. 책을 읽어라.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책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책을 안 읽고 그냥 강연대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다, 제대로 읽지 않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은 뭐로 평가하세요? 새로운 관점을 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었느냐?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책을 읽고 얼마나 다른 선호를 제가 생각할 때 책을 제대로 읽었냐 안 읽었냐는 딱 한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책을 읽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으면 읽은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으면 제대로 책을 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어찌됐건 제가 책 읽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을 사람들이 안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여기도 책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지 안 읽는지는 책을 읽으면 알아요. 이 책은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 책은 내가 볼 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읽다가 한 10분 만에 잠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뇌세포에 약간의 그 밀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책을 안 읽던 사람들은요, 책을 읽으면 잠이 옵니다. 그죠? 약간 난독증 같은 게 생깁니다. 집에 가서 꼭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책을 수면제로 쓰는 사람들은 아직 내가 뇌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는 어찌됐건 제가 15년 동안 제가 책 읽고 요약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학습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파워포인트는요. 파워도 없고 포인트도 없는 게 파워포인트예요. 전혀 지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전 떠들고. 여러분 이거는요. 들을 땐 그럴듯하지만 듣고 나서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학습 방법의 넘버원 프린시플이 뭔지 아세요? No pain, no gain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요. 아픔이 없으면 얻어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책 읽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요. 책을 읽고 와서 저자 강연을 듣는 사람하고요. 책을 읽지 않고 와서 듣는 사람하고 저자에 대해서 뭔가 사전 조사를 해서 듣는 사람하고요.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세요? 강연들 고통스러우세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아요. 나만 고통스러워, 나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편해요. 왜? 너 한번 얘기해봐. 들어줄게. 이미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No pain, no gain. 아파야 돼요. 그 저자 직강도요. 사실은 가장 효과가 있으려면 다 읽어봐야 돼요. 완벽하게 읽고 와서 여러분들 질문만 내면 돼, 질문만. 그럼 제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또 책을 읽고 여러 사람들이 떠들잖아요, 같이. 그럼 학습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요, 학습 방법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학습 방법이. 독서도 그렇습니다. 독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독서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은다면 어떻게 하세요? 책을 읽었어. 아, 감명받았어. 뒤처리를 어떻게 해, 뒤처리. 서가에 그냥 꽂아줍니다. 그죠? 그냥, 아, 좋았어. 하고 꽂아줍니다. 그죠? 1년이 지났어. 다시 그 책을 읽어. 꺼냈어. 아, 너무 좋아. 반쯤 읽다가, 이거 혹시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얘기 뭡니까?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이 여러분들 뇌에 전혀 입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학습 방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책을 많이 읽어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경쟁자가 얼마나 많아요? 동영상도 있고, 강연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죠?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필사예요, 필사. 필사는 뭡니까? 읽었던 부분에서 좋았던 부분을 다 다시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책을 보통 묵독으로 읽거든요. 묵독은요,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을 때 다 줄을 치거나 막 거기다 막 토를 답니다. 좋은 사례. 아, 이거 멋지다. 야, 이거 동의할 수 없다. 막. 그죠? 그거 어떡합니까? 다 컴퓨터 다 입력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이제 컴퓨터 갖고 왔는데 제가 오리지널스라는 책을 아침에 다 읽고 거기 갔다가 한 3분의 2 정도 필사가 났습니다. A4지로 16장이나 돼. 책이 무지하게 재밌는 책이에요. 16장. 엄청 고통스러워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필사는 아무리 자기가 빨리 해도 느리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팍팍 쏩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거기서 나왔던 사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역대 도루왕들을 쫙 나왔죠. 도루왕. 역대 도루왕들이 있습니다. 도루왕을 뭘 본 거냐면요. 몇째 아들인가 몇째 아들인가. 도루왕 중에 맏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루왕은 다 막내 내지는 넷째 다섯째입니다. 왜 그래요? 큰애들은 맏애들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래가지고 도전적인 일을 안 해. 도루는 되게 도전적인 일이거든요. 다 막낸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인사이트풀합니까? 창의적인 사람 중에는 맏아들이 적다는 거예요. CEO는 44%가 맏아들인데, 그쵸? 창의적인 브라이트한 사람들 중에 막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필사를 하잖아요. 머릿속에 어마어마하게 가게 된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책을 읽을 때도요, 가장 해법은 뭐냐면, 어떻게 내 뇌에 많이 입력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동영상 같은 것들은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표적인 게 사실은 필사입니다. 필사입니다.
저는 제가 아까 CEO 포럼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거는요, 지식입니다. 학습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미래는요, 미래 문맹인은 제가 볼 때 학습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미래 문맹인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독서로 무장하시길 권해요. 혼자 읽지 말고요,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해 보시길 권해요. 그건 정말 이 지식이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성장 동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법 같은 것들도 다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가 제가 볼 때 학습 방법이라는 것들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글쓰기입니다. 저는 근육을 참 좋아해요. 저는 여러분들은 근육질의 몸매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방질의 몸매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똥배를 보면서 막 기분이 좋은 게서 저는 근육도 두 종류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몸에 있는 근육이 있고요. 두 번째 뭔가 뇌에 있는 근육. 제가 이번에 그 구정 때 우리 어머님하고, 우리 어머니가 84세고 우리 이모님이죠, 80세 노인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이제 곤장 리조트에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 제가 노력 봉사를 했는데 가는 날 우리 이제 막내 이모가 다리를 띈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잠깐 삐끗한 거예요. 잠깐 잠깐 삐끗했는데 이틀 동안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 빌려가지고 이제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워낙 이제 노인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없는 게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도. 사실 우리가 고민이 많잖아요. 뭐 신성장 동력이 됐건, 그 다음에 뭐 생산성이 됐건, 원가 절감이 됐건, 뭔가 고민이 많은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 뇌에 근육이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맨날 컬래버레이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협업,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협업 같은 거 할 때 저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협업의 전제 조건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협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내가 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줄 게 없는 사람끼리 깡통들끼리 백날 모여서 협업해봐라 이거죠. 뭐가 나오냐 이거 뭐가. 그렇겠어요? 중원의 고수들끼리 만나야지 탁탁탁 장풍을 쏘면 탁탁탁 나오는 거 있죠. 생전책 하나 안 읽고 뭐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는 사람끼리 백날 모여서 협업해봐요. 깡통 부딪히는 사람 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이나 어떻게 우리의 뇌 근육을 쌓을 것이냐.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입니다. 저는 어찌됐건 제가 이제 글 쓰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뇌가 변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회사 안에서 할 때도요, 파워포인트 쓰지 말고요, 차라리 같이 낭송하는 걸 응원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 그 부장들 교육을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그래서 같이 읽게 했습니다. 같이 읽게 하고 쓰게 했었습니다. 훨씬 사람들이 뇌를 많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뇌를 자극하고 상대의 뇌를 자극할 것이냐 하는 것들 저는 대단히 중요한 아젠다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운동입니다. 여기 중소기업 CEO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다 쓰세요? 저는 직급이 올라갈수록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아침에 회의하는 건 굉장히 반대예요. 왜? 월요일 날 아침에는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은 제일 컨디션이 안 좋을 때입니다. 왜? 주말 이틀 쉬었거든요. 그럼 뇌가 돌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리듬으로 봤을 때는요. 운동선수의 생체 리듬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체 리듬으로 봤을 때는요. 월요일 날은 약간 몸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화수목을 센 일을 하는 거죠. 금요일 날 어때요? 금요일 날은 서서히 슬로우 다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틀 내 쉰 다음에 월요일 날부터 세게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리듬상 맞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CEO들을 많이 코칭하다 보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제가 이제 SK그룹의 사장을 코칭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컨디션 조절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근데 자기가 술을 밤새 퍼먹고 찡한 상태로 가서 의사결정을 하면 잘못된 삑사리가 많이 나는 거야. 삑사리가.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아침에 머리가 맑을 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하고 싶어요.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십시오. 여기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화장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남성분들은 화장을 하십니까? 저는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화장을 합니다. 어떤 화장을 하는지 아세요? 미팅하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 혈색이 좋아져요. 자세가 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한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가 무지하게 맑아집니다. 저는요, 이메일은 하루에 딱 한 번 열어봅니다. 새벽 4시에 열어봅니다. 그렇죠? 저는 절대 밤에는 이메일을 쓰지 않아요. 밤에 이메일을 쓰잖아요?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내요. 이메일 중에 이제 기분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막 쏴붙이게 됩니다. 아침에 후회해요. 그쵸? 그 지적인 일들은 새벽에 하는 것도 좋던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적인 사람일수록요, 운동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 굉장히 그 시너지가 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화가 났다. 그죠? 부하 직원이 막 말을 안 들어서 열받았다. 한번 여러분들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요, 여러분들 얼만큼 화가 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베스트 웨이는 뭐냐면요, 걷는 겁니다. 걸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1시간 걷고도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좀 난 거야. 4시간 걷고도 화가 나잖아요? 몹시 난 거야. 8시간 걷고 잠을 자고도 화가 나잖아요? 그럼 무지하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몸과 머리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지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저는요, 이 운동에 굉장히 많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이죠. 아침 운동이죠. 전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요새 저는 제 생활은 되게 심플합니다. 제가 심플한 이유는요, 전 새벽에 그랬습니다. 주로 4시에 일어나서 그랬었는데, 4시에서 주로 한 8시, 10시까지 한 5시간, 6시간 쓰는데, 예를 들면 그 전날 술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 왜 찡한 상태로는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난 상태에서도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글은요, 완전히 마음이 평온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요, 기업 경영도 그래요. 여러분 화난 상태로 경영할 수 있을까요? 화난 상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중소기업 CEO일수록 저는요, 어떻게 내 컨디션을 조절할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는 9시에 잡니다. 그렇죠? 저는 9시에 자요. 전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잠자는 겁니다. 저는 7시부터 잠잘 준비합니다. 그렇죠? 저는 저녁에는 핸드폰을 받지 않아요. 핸드폰을 봐보면 사람이 각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저 이런 조명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간접 조명. 그렇죠? 텔레비도 주로 다큐멘터리 많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죠. 자극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렇죠? 사건, 사고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알라스카 탐험 이런, 그렇죠? 그럼 8시 반부터 이렇게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9시에 탁 잡니다. 9시에 탁 자잖아요? 그럼 몇 시간, 한 7시간 자도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4시에 일어나서 6시간 글을 쓰잖아요? 하루 할 일 다 합니다. 하루 할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CEO들도 생활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새 김종우 교수가 가끔은 격하게 외롭고 싶다 이런 책 썼잖아요.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는 그 책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그 CEO들 많이 컨설팅 하는데 이 회사가 잘 될 회사인지 안 될 회사인지는 사장 방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계속 전화 오고 막 결제. 그런 회사는 분명히 안 되는 회사예요. 사장만 없으면 그 회사 무너지는 회사입니다. 그럼 잘 나가는 회사일수록요, CEO 방이 조용합니다. CEO가 주로 묵상하고요, 주로 명상하고요, 주로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한자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번잡하다라는 한자 쓰잖아요. 여러분 번잡하다는 거 번자가 뭡니까? 불화변의 목경입니다. 목경. 그러니까 머리가 뜨겁다는 거예요. 즉 번잡해 번은 머리가 수승화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머리에 열이 받으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습니까? 바쁠 망자. 바쁠 망자는 어떻게 써요? 마음 심자에 망할 망자입니다. 그렇죠? 정신줄을 놨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정신줄을 놨다는 말이에요. 전 그런 거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업을 경영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 어디에 쓸 것이냐. 전 이런 것들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정리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저는 참 질문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질문을 던지세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지구에 대통령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할까? 구글 사장이 한 질문입니다. 구글은 스케일이 달라요. 지구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라는 게 구글을 만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만 개의 방을, 1만 개의 방을 다 호텔로 할 수 있을까? 에어비앤비라는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배달하는 습관을 바꿀 수 없을까?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배달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의 SK텔레콤 사장을 만났어요. 그분이 SK텔레콤 사장한테 이런 질문 던졌어요. 구글이 만일 SK텔레콤을 인수한다면 이 조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저는 이런 질문도 던져요.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중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조직이 많잖아요. 그럼 전 그런 질문 던져봐요. 만약 삼성이 행자부를 인수한다면 행자부를 어떻게 바꿀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 질문도 던져봐요. 개인적으로. 왜 다른 건 다 수입을 하는데 왜 장관하고 대통령을 수입하지 못할까? 만약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을 수입한다면 한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얼마든 던질 수 있는 질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질문이 세상을 바꾼 것 같아요. 질문이. 저는 공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교육으로는 절대 조직과 개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 교육이 뭡니까? 최악의 교육부터 할까요? 최악의 교육은 뭔지 아세요? 교수가 질문하고 교수가 답하는 겁니다. 최악의, 왜? 학생들이 질문 안 하니까. 가장 좋은 교육은 뭘까요? 학생이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꿈꾸는 사회는 명확합니다. 저 자식 직강해요. 저는 아무런 강연을 하지 않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거야. 응?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아무런 질문하지 않고 혼자서 막 떠드는 강연하고 강연장 가만히 있고 저쪽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여러분 어디서 학습 효과가 많이 일어날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명확합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개인, 공부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하는 개인, 그렇죠? 질문하는 조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토론하는 개인, 토론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도입니다.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학습 모임은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학습 모임은 되게 가치 있는데 저는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포맷을. 그렇죠?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지 않아 누구나 다 책을 읽어야 되고 누구나 들어오면서 질문을 한 3개씩 던지는 거죠. 그럼 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야지 되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제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학습 관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을 제대로 경영하려면요, 고객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독서 토론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죠? 이 학습 관행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프로세스입니다. 학은 뭐예요? 글자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배우는 겁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학입니다. 학. 근데요, 그 다음에 뭐니까? 습입니다. 습의 한자는 뭐예요? 작은 새입니다. 새끼새. 이건 날개우입니다. 새끼새가 날려고 날갯짓을 하는 게 습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뭐예요? 익히는 건 몸에 익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거 하고요, 몸에 익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영 비디오를 봤다고 수영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수영 비디오를 듣고 수영을 하려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게 습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학한 걸 습한 걸로 착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장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맹점이 뭐예요? 학은 있지만 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교육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강연을 들었잖아요? 그럼 강연은 여러분 걸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저한테 배운 교육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게 습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관이에요, 관. 관은 뭐예요? 관은 몸에 배는 겁니다.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럼 배우다의 어원이 뭐예요? 배워들답니다, 배워들다. 몸에 배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리더십 발휘할 때도, 그쵸? 질문 같은 게 몸에 배요. 배야 돼요. 자네 생각은 뭐야? 그래서, 왜 그러지?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몸에 배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것들이죠. 그게 관이죠. 마지막에 행입니다.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왜 받아요? 교육의 목적은요, 행동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육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설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소용없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요, 듣는 것만으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듣고, 익히고, 몸에 배게 하고, 이게 행동 변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죠. 아까 어떤 회사는 아침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몸에 밴, 그거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죠. 그거 뭡니까? 행동 변화가 일어난 거죠. 행동 변화가. 여러분 이걸 보세요. 두 개를 합하면 뭡니까? 학습입니다. 학습. 그죠?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죠. 저는 교육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육은 어때요? 교육은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교육을 받는다. 학습은 어떻습니까? 학습은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죠? 학습. 두 번째 뭡니까? 습관이죠. 책을 읽고 요약하는 습관. 세 번째가 뭡니까? 관행입니다. 관행. 영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게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운동하고 글 쓰는 거. 리추얼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어나서 4시간씩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책을 1시간 읽고 아침마다 사업 구상을 하는 사람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떠올리는 사람하고 밤새 술 퍼먹은 숙취 때문에 아침마다 그냥 허겁지겁 회사 가는 사람하고 생산적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리추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요, 개인과 조직을 바꾸는 거는요, 어떻게 학습하고 이걸 습관으로 만들고 이거를 여러분들 조직의 리추얼로 만들 것이냐, 이게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는 것들이죠.